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시장론 2장,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1편입니다. 노동수요의 특징부터 장기 노동수요 곡선까지 주로 노동수요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노동수요의 특징이요. 파생수요고요. 결합수요고요. 유량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척 봐도 가수요는 오답이에요. 가수요는 오답입니다. 먼저 파생수요요. 뭐가 있고 그로부터 파생해서 수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유발수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 derived deman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상품이 증가하면 결국 생산을 증가하게 되죠. 이 생산의 증가라는 것이 노동 수요의 증가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생산의 증가가 노동 수요의 증가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 수요고 유발 수요예요. 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즉 예를 들어서 노동 수요죠. 생산 요소니까 노동 수요는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수요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키겠다, 생산을 증가시키겠다고 경영진이 결정을 내리면 그 생산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에 파생해서 결국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생 수요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량의 개념입니다. 노동 공급도 그렇고 노동 수요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노동 공급은 노동자가 일정 시간 동안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요. 일정 시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량이라고 불러요. 자, 저량은 시간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얼마가 모여 있어? 그러면 저량이에요. 저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량은 오답에 해당합니다. 노동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노동수요란 결국 생산할 때 노동자가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관한 내용이니까 결국 사장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노동이고요. 노동 공급은 거꾸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노동이에요. 사장님의 입장이라면 첫 번째 상품이 잘 팔릴 건지가 중요하죠. 상품 수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돈이 될 건지 이익이 남을 건지가 중요하겠죠. 임금이 중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싸게 만들 방법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다른 생산의 제약 요소 같은 것들은 없는지 이게 바로 생산의 3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노동 수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요.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제일 큰 요인은 첫 번째 상품 수요고요. 두 번째는 임금이에요. 나머지는 생산에 관련한 3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 세 번째는 생산 기술 방식이에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 생산량이 바뀌니까 결국 노동 수요 변화고요.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느냐, 노동 수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기술 방식에 따라서 몇 명이 필요한지 바뀌죠. 마찬가지로 노동 수요가 변화합니다. 노동 수요가 아니고 노동 수요 탄력성이요. 탄력성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바로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 그러니까 이미 이 말 속에는 임금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금에 대한 요인은 없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임금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탄력성이니까 결국 모든 내용들이 탄력성과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 수요가 아니고 상품 수요 탄력성이고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아니고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고요. 노동 생산성이 아니고 노동 비용의 비중, 퍼센트고요. 생산 기술 방식이 아니고 노동의 대체 가능성입니다. 자, 노동 수요 탄력성은 다 똑같고요. 임금이 빠지고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하는 요인이요. 노동 수요는 결국 사장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상품 수요, 생산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 노동 생산성, 생산 기술 방식이요. 다른 생산 요소란 예를 들어서 자본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토지나 기계 임대료 같은 것들이고요. 노동 생산성은 기술 수준에 관련이 있고요. 임금은 시장 임금의 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 수요에 관련이 없는 오답들이요. 첫 번째 임금 지불 방식. 임금 지불 방식은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삼모사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여가에 대한 태도. 이거는 노동자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마찬가지로 노동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힉스 마샬의 법칙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요. 여기서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에 민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에 민감할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탄력적이 됩니다. 자동차 수입이 자동화돼서 선택이 넓어지고 결국 가격에 민감해졌다. 수요가 탄력적이 됐다. 그 얘기는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 비용이 높으면 당연히 노동 수요 탄력성은 크게 되고요.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높을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숙련도가 너무 높아서 이 사람 아니면 공장이 안 돌아가면요. 월급을 더 주고 나서도 고용합니다. 즉 임금 탄력성은 감소하죠. 다시 대체 가능성이 커지면 노동 탄력성 커집니다. 다른 생산 요소 공급 탄력성이 작아지면요. 노동 수요 탄력성도 작아집니다. 거꾸로 공급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 커진다는 뜻이에요. 공급 탄력성이란 물량에 따라 어느 가격으로 다른 생산 요소를 공급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대표 오답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게 잘못된 오답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노동의 이동 가능성, 이거는 수요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노동 공급에 관련한 문제죠. 근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최종 정리할게요. 힉스 마샬 법칙,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은 앞에가 커지면 뒤에가 다 커집니다.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 탄력적이고요. 노동 비용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적이고요. 대체 가능성이 높으면 노동 수요 탄력적이고요. 다른 생산 요소 공급 탄력성이 높으면 마찬가지로 노동 수요도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탄력성이란 결국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량의 변화예요.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량의 변화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금에 비례해서 커진다, 즉 임금에 민감해진다라는 뜻이고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반비례로 작아지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항목들이 다 커지면요, 뒤에 노동 수요도 다 커집니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면 커질수록 노동 수요 커지고요. 총 생산비 중 노동비 중 차지하는 그 비중이 커지면 노동 수요 더 커지고요. 탄력적이 되고요.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가능성이 낮으면 노동 수요 낮아지고요. 높으면 같이 높아집니다. 다른 생산 요소가 줄면 어쩔 수 없이 노동 수요 줄여야 돼요.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탄력적일수록 커질수록 노동 수요도 더 탄력적이게 됩니다. 앞에가 탄력적이고 앞에가 커지면 뒤에 것도 노동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거리가 먼 거요.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노동의 대체 곤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 아니고 공급 탄력성이죠. 거리가 먼 것 정답 4번입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변화율을 변화율로 나눈 거예요. 근데 노동수요 탄력성이니까 노동수요란 말이 앞에 분자에 들어갑니다.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겁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노동수요의 변화율을 임금 수준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증가하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노동수요 탄력성은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노동수요 변화율은 노동수요 탄력성 공식을 가지고 노동수요 변화율의 기준으로 다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수요 변화율은 그냥 노동수요량, 수요 탄력성에다가 임금의 변화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0인 경우, 즉 비탄력적인 경우, 즉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 0이라면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직이 되죠. 왜냐면 노동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노동 수요 곡선의 형태는 완전히 수직이 됩니다. 임금이 변화해도요, 노동 수요량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교섭에 가장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임금이 올려도 노동 수요량 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교섭에 가장 유리한 형태입니다.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0.1이요. 임금이 10% 오를 때 노동 수요가 1% 정도 줄어드는 이런 비탄력적인 경우, 이게 바로 노동 수요 탄력성이 0.1인 경우고요.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10% 올렸는데 1%밖에 안 주니까 임금을 올려도 고용 감소 효과는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교섭에 유리하고요. 0.1보다는 완전 비탄력적인 0이 훨씬 더 노동조합에 유리하겠죠. 반대로 이 숫자가 굉장히 커져서 10이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0인 경우, 이 경우는 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노동 수요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총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요, 변화율 분의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분의 변화율이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니까 분자가 노동 수요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임금이죠. 즉 노동 수요 탄력성은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입니다. 자, 모든 변화율은요, 변화율은 차이값을 시작값으로 나눈 겁니다. 자,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요. 노동 수요의 변화율은 차이값이 120에서 108로 변했으니까 120에서 108로 변한 거니까 차이값은 12이죠. 자, 차이값이 12이고요. 시작값은 120부터 출발했죠. 그러니까 120으로 나눠주면 돼요. 차이값을 시작값으로 나눠준 거, 요거 계산하면 0.1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임금의 변화율이요. 임금의 변화율도 마찬가지로 차이값을 시작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차이값은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했으니까 2,000원만큼 증가했죠. 차이값은 2,000원이고요. 시작값은 10,000원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0.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노동수요 탄력성은 노동수요의 변화율 0.1을 임금의 변화율 0.2로 나누어 주면 되죠. 즉 전체 값은 0.1을 0.2로 나눠주면 되니까 0.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노동수요 곡선의 변화요. 노동수요 곡선의 변화는 파란색 노동수요 곡선이 빨간색 노동수요 곡선으로 변했다는 뜻이고요. 이동했다는 뜻이고요. 쉬프트했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임금은 노동 수요량의 변화를 설명할 뿐입니다. 오직 수요량을 설명할 뿐이지 노동 곡선이 A에서 B로 가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요거 오답 하나 꼭 기억하세요. 노동 수요의 변화 혹은 노동 수요의 이동에서 임금은 이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답에 해당합니다. 노동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다뤘던 건 노동 수요의 변화, 노동 수요의 이동이었고요. 이번에는 노동 수요량이 변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의 변화에 의해서 노동 수요 곡선상의 수요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는, 즉 마이너스의 관계, 부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죠. 완전 고용 하에서도 우하향하는 것은 바로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등량 곡선이요. 등량 곡선에서 주로 노동과 자본을 변수로 산출량 극대화점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바로 대체의 원리입니다. 대체의 원리요. 등량 곡선 대체의 원리와 짝지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보완제와 대체제요.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서로 맞바꿀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A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A 대신에 B를 더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B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A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B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내려가고요. 보완제는 딱 반대겠죠. 보완제는 A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B의 수요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A는 자본이고요, B는 노동 수요예요. 대체제의 관계라면 자본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 가격이 올라가고요. 수요가 올라가고요. 보완제의 관계라면 자본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는 내려갑니다. 만약에 노동 수요가 올라간다는 뜻은요, 노동 수요 그래프에서 이쪽이 수요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고요. 노동 수요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래프가 왼쪽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자, 대체제면요, 자본이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도 올라가고요. 노동 수요가 상승하면 노동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려가면 노동 수요도 내려가고 노동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죠. 보완제면 딱 그 반대예요. 자본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 곡선은 내려가고요. 내려간다는 의미는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고요. 자본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 곡선은 상승하고요. 그 의미는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독점에 관련해서요. 독과점 시장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은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 곡선과 일치합니다. 독점 상품 시장과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서 기업의 균형 고용 조건은요, 임금과 한계 수입 생산이 일치합니다. 다시요. 이 독점이나 독과점이란 말이 붙으면요, 다 한계 수입 생산,
한계 수입 생산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요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요 독점인 경우입니다. 수요 독점이라는 것은 결국 노동 수요 독점이라는 뜻이에요. 노동 수요가 독점이 됐다. 그 얘기는 일터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결국은 회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자, 회사는 고용 수준도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고요. 당연히 임금 수준도요, 적정 임금보다 더 낮은 가장 낮은 임금값으로 낮춥니다. 그래도 근로자는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로 보면 결국은 가장 낮은 값, 고용도, 임금도, 고용도 가장 낮은 값으로 수요 독점인 경우, 일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는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행하면, 기업은 회사가 돌아가는 최소한의 고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임금은 올라가도 고용량을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임금 총액이 상승하게 되고요.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키면 결국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킬 때 오히려 고용이 증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바로 일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바로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의 경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장기 노동 수요 곡선,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요.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자, 노동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시킬 수 있는 노동 수요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고요. 노동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있습니다. 장기에는 대체 효과 이외에 자본 투입에 의한 산출량 효과, 요거는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대체 효과와 자본 투입에 의한 산출량 효과요. 하지만 일원당 노동 생산성이 일원당 자본 생산성보다 작아.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더 비효율적이면 바로 기계로 사람을 대체합니다. 즉, 이 경우는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에요. 단기에서보다 장기에서 임금률이 높으니까 기업은 노동 수요량을 더욱 낮추려는 경향이 있고요. 장기 노동 수요는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기계나 자본 투입 같은 거죠. 다른 생산 요소를 변화시켜서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업은 갖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